안녕하세요. 민유TV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은요. 돈을 끌어당기는 생각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가사의 히로요 기타바타 야스요시 지음, 정문주 옮김, 길보 출판사에서 변했습니다. 이 작가분은요. 머니 커리어 컨설턴트, 자산관리사, 주식회사 오피셜 대표이사, 일반 사단법인 머니 커리어 컨설턴트 협회 회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부자가 되겠다며 인생 역전을 꿈꾼 일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컬러 코디네이터, 플라워 어레인지먼트 등 온갖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직을 6차례나 반복했지만 연봉은 1,000만 원대였다. 창업도 해보았지만 빚만 남았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자산관리사의 라이프 플랜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자산관리사로서 새 인생을 살게 됐다. 현재는 통신판매기업, 신문사 등의 머니 세미나 강사로 활약 중이다. 지금까지 2,000여 명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을 진행했다. 돈 때문에 고생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경제력과 커리어를 계획적으로 쌓도록 돕고 있다. 이 책에서는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4가지 4단계 비법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1단계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돈에 대한 무의식적인 믿음을 깨닫고 생각 습관 바꾸기. 나는 못 본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돈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네요. 나는 돈에 어떤 유형의 무의식적인 믿음이 있을까? 현재 자신의 믿음을 알아내자. 돈에 대한 믿음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돈이 있다, 돈이 없다, 돈을 얻어낼 수 있다, 돈을 얻어낼 수 없다. 어린 시절에 돈에 관해 형성된 사람들의 믿음을 조사해 본 결과 크게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중 어떠한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현재 당신이 가진 믿음의 유형이 정해집니다. 사례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4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A 유형은 돈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얻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돈이 있고 돈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20대에 결혼한 뒤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온 이화희 씨는 50세가 되어서 비로소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그 계기는 배움이었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갖고 싶은 물건은 가진다. 또 하고 싶은 일은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돈과 사물의 가치에 대해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직업을 갖고 돈을 벌었지만 기존에 자기 안에 잠재되었던 돈을 부르는 요소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화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성장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주 공들여서 클라이언트를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 만큼 더더욱 그 가치를 이해해주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하고 싶네요. 그녀는 자신이 돈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관해서도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뚜렷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좋아해요. 가족은 인생의 기반이니까요.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하는 양을 신경 써서 조절하고 있지요. 이것도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 특유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유형은요. 돈이 없다. 그리고 그렇지만 돈을 얻어낼 수 있다. 돈이 없다. 그렇지만 돈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인데 니시무라 유키코 씨의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인 니시무라 씨는 어머니가 늘 돈 없다, 돈 없다 라는 소리를 달고 사셨다고 옛일을 떠올렸어요. 아버지는 집에 거의 돈을 가져다 주지 않으셨고 생계를 어머니가 책임졌죠.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머니는 여름방학에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딸에게 예쁜 원피스와 구두, 모자를 사주었고 딸이 뭔가 배우고 싶다고 할 때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니시무라 씨의 아버지는 그녀의 대학 입학과 함께 아예 행방을 감췄다고 해요. 충격에 빠진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는 건 자유가 줄어든다는 뜻이야.
남자가 벌어온 돈을 쓰려면 쇼핑을 하거나 외출할 때마다 사도 돼? 갔다 와도 돼? 라고 일일이 허락받아야 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산 덕분인지 그녀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결심을 했습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도 받고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게다가 학업 틈틈이 가정교사 학원 강사뿐 아니라 이벤트 회사의 아르바이트도 뛰어서 학창시절에 월 300만 원에 정도 되는 돈을 스스로 벌었다고 해요. 니시무라 씨는 집에 돈이 없다는 생각이 내게는 돈이 있다는 생각으로 바뀐 시점이 고등학생 때였다고 합니다. 신사의 여신관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았는데 광고에 적힌 하루 보수가 무려 10만 원이었다고 해요. 연말연시 일하는 조건이었고 고등학생 신분으로 거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기회를 손에 거머쥐면서 인식의 대전환을 맞았습니다. 내 주위에도 돈이 있구나.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웨딩드레스 맞춤 제작도 처음에는 제가 입을 실크 드레스가 없어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저처럼 고민하는 여성이 많을 것 같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입고 싶을 만한 드레스를 만들면 되겠다 싶었지요. 활짝 웃으면서 설명하는 니시무라 씨는 미스 인터내셔널 대회의 공식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가치를 제공하면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C 유형은 돈이 있다. 그렇지만 돈을 얻어낼 수 없다. 라는 유형이고요. D 유형은 돈이 없다. 그리고 돈을 얻어낼 수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유형이에요. D 유형의 도다미키 씨라는 분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다 씨는 어린 시절 불우했어요.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자식들을 무관심하게 방치했죠. 부모님이 육아를 포기한 탓에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시설과 학교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그녀가 현실을 피해 숨을 곳은 오로지 책뿐이었어요. 힘든 학창시절을 견디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본을 탈출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호텔리어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집에서는 한 번도 제 가치를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호텔에 가서 처음으로 제 존재를 인정받았지요.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호텔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과 이혼을 겪었고 생계마저 막막해졌지요. 그녀는 돈이 없고 돈을 얻어낼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D 유형이었습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사업으로 돈을 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다 씨는 이혼 후에 좋아하는 분야의 일을 시작해서 먹고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때 어렸을 적 좋아했던 책으로 눈길을 돌렸고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녀는 글을 썼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과 일을 관리하는 프리랜서로 활동했고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작가 양성 강좌도 개설했습니다. 지금은 다수의 작가를 거느린 에이전트 형태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의 안정과 함께 재혼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가족은 매번 2번은 하와이 여행을 즐긴다고 하네요. 즉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돈을 얻어낼 수 있는 일을 하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장소와 회사, 사람을 선택할 수 있었고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는 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단계 시간에 관한 말씀드릴게요. 돈을 끌어당기는 시간 활용 습관 키우기. 싫은 일도 돈 때문에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즐거운 일을 늘리자고 생각하기. 눈앞에 돈만 쫓으면 더 큰 것을 놓친다. 돈에만 집착한 탓에 인생의 질이 떨어진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미국 어느 동네에 잘 나가는 핫도그 가게가 있었어요. 사장은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핫도그는 빵과 소시지, 머스터드의 풍미가 절묘했고 피클도 적당히 아삭했습니다. 한번 먹어본 사람은 누구나 핫도그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어 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감탄했지요. 맛있는 핫도그와 사장의 따뜻한 응대가 호평을 받아 가게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그는 매일 바빠서 신문과 잡지를 읽을 시간도 없었어요.
세상사나 새로운 정보를 알기보다는 맛있는 핫도그를 만들고 손님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좋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MBA 경영대학원을 나온 아들이 고향에 휴가를 왔습니다. 아버지의 경영 방식을 보더니 설교를 늘어놓았어요. 아들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쩌려고 이러냐고 당장 비용을 절감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그는 광고판을 없애고 접객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였으며 인건비도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식재료도 저렴하게 들여오고 레시피도 손이 덜 가도록 간략하게 바꾸는 등 하나부터 열까지 아들의 조언에 따랐습니다. 아들은 휴가가 끝나서 일터로 돌아갔고 몇 개월 후에 다시 고향을 찾은 아들은 파리만 날리고 있는 가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돈은 좋으면 달아나는 법, 비즈니스란 상대의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제공해야 존재할 수 있는 것, 돈에 너무 집착하면 인생의 질에 흠집이 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아버지는 핫도그를 엄선한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 애정을 담아 판매했던 것이죠. 그리고 손님들이 잘 먹었다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는 일상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게에서 보내는 행복한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자신만의 행복한 기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실천해왔고 돈보다 자신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돈에 강한 사람의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 가치를 꿰뚫어보지 못한 아들은 인정미 넘치는 가게와 주인 그리고 손님 사이의 연결고리를 지키기보다는 교환의 도구에 불과한 돈에 더 치중했던 것입니다. 행복은 살아있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즐거움으로 꽉 찬 시간을 보냈는지에 달려있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대부분의 가치를 매깁니다만 시간의 가치는 행복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가지고 측정한답니다. 돈보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로 했다면 마찬가지로 시간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돈은 사람이 가져온다는 의미,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되자고 합니다.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일을 찾아라. 자기답게 살기를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은 당신을 행복으로 이끄는 투자의 시간입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시간 이용법을 생활 속에 배어들게 하는 방법으로 다이어리나 플래너에 이모티콘을 그려넣기가 있습니다. 일정을 기입하고 그 옆에 만족도를 나타내는 이모티콘을 그려넣어 보세요. 만족하는 이모티콘이 많을수록 자기답게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스마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보라고 합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의심하자. 좋아하는 세미나에 오기 위해 새벽부터 가족의 아침, 점심, 저녁을 준비하고 온다고 힘들어하는 주부가 외식할 돈을 올려두고 왔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외식을 해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없앴는데 직원들이 6개월이 지나도 아무도 몰랐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꼭 해야 한다는 것도 어쩌면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꼭 해야 할 일을 의심하고 불필요한 일만 하기를 꼭 해야 할 일을 의심하고 필요한 일만 하기를 반복하세요. 틀림없이 당신은 시간을 알차게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 3단계는 소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게 맞는 건강한 돈 쓰는 습관을 확립하기. 최대한 아껴 쓰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찾는다고 생각하기.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의 돈 쓰는 습관을 알아볼까요? 행복도가 떨어지는 전략은 하지 말자. MC는 어릴 적 믿음이 돈이 없다. 그리고 돈을 얻어낼 수도 없다. 였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된 그녀는 두 가지를 원했어요. 자신을 소중하게 대접할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 그리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 그 두 가지였습니다. 주거비에 돈을 쓰고 있는 편이었어요.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전략을 하려면 주거비를 줄여 집세가 싼 곳으로 이사를 가고 저축을 더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MC는 어릴 적부터 꿈꾸던 공간에 들인 지출까지 줄여서 희망도 없는 곳으로 이사를 한들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수입을 늘리기로 마음먹고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서 집주인에게 허락을 얻어 지금 살고 있는 집 옥상에서 요가 레슨을 하기로 합니다. 원하지 않는 절약을 하기보다 자신의 수입을 늘려서 원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통신비는 저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비용을 줄이고, 식비는 일주일치 식재료를 구입해 미리 음식을 장만해두고 먹는 방식도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너스나 각종 수당 같은 것은 무조건 저축을 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네요. 저절로 돈이 모이는 3분할 저축법. 단기저축, 중기저축, 장기저축 이렇게 3단계 저축을 제시하는데요. 단기저축은 보통 예금, 1년 이내에 쓸 돈을 모아놓는데 수학여행비, 귀성비용, 연 1회 납부하는 보험료나 자동차 점검비용, 경조사 비용,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 등 예상치 못한 일로 지출이 발생할 때 활용합니다. 돌발 상황 해결용이죠. 중기저축, 재형저축과 정기예금이 있는데요. 1년에서 10년 이내에 쓸 돈, 주택 구입 시 선불 계약금이나 리모델링 비용, 차량 교체, 자녀 학비, 자기 투자에 쓰는 돈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장기저축은 자산 운용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말하는데요. 10년 이상 미래에 쓸 돈. 매일 빠듯하게 살다 보면 장래 일은 고민도 하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기 쉽다. 장기저축이 있으면 노후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덕을 보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자산 운용을 하더라도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지요. 그리고 저한테 잘 와닿던 부분이 뭐냐면 꿈의 가계부로 미래 자신을 그려보라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된 나의 수입을 상상해 봅시다. 빈칸을 채워보세요 하고 질문이 14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된 당신의 월 수입은 얼마인가요? 많았으면 좋겠네요. 그 수입은 어떤 일을 해서 얻은 돈인가요? 직업도 있을 거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있을 거고, 직접 그걸 이제 전 하고 있진 않지만 관심이 있어서 지금은 책도 보고 그러는 중이에요. 많이 공부를 하고 나면 또 실전도 해보고 해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투자 신탁,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통해 얻은 수입도 포함되어 있나요? 물론 포함되어 있겠죠. 4. 그 수입으로 어떤 것을 샀나요? 어떤 것을 샀을까요? 상상만 해도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5. 어디서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6. 당신의 인테리어 취향을 설명해 보세요. 7. 입고 있는 옷은 어떤 브랜드인가요? 8. 네일이나 헤어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9. 매일의 식사 시간에는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음식을 먹나요? 맛있는 음식을 제가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들과 먹고 있겠죠. 그리고 10번째, 여행은 어느 정도의 일정과 간격으로 어디를 가나요? 이걸 제일 하고 싶네요. 제가 가고 싶은 곳에, 제가 가고 싶은 날짜에, 가고 싶은 사람들과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11번째, 그런 생활을 하는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물론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겠죠. 그리고 12번째,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어디에 돈을 쓰고 싶어 하나요? 13번째, 그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14번째, 꿈의 가계부를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저는 아주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미래는 여러분의 손안에 있답니다. 그리고 4단계, 일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강점을 돈으로 바꾸는 일하는 습관 만들기. 일은 고통스럽고 지루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버니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돈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일은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해서 돈을 버는 생활 방식을 실현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을 실행하지요. 다시 말해, 해야 하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실현할 목표, 즉 되고 싶은 자신을 설정해 둡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를 알고 빛나도록 가꾸면 됩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견해 살리세요. 감정을 읽으면 잠재 능력을 살릴 수 있다. 재능이 없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재능을 만드는 건 진한 감정이다. 작가는 한때 전 세계 천재들의 재능을 분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얻은 답이 재능이라는 감정을 행동으로 옮겨 결과를 빚어내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감정이 재능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죠. 진한 감정이 움직이는 요인을 찾아보자.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재능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도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내 감정은 어릴 때부터 어떤 것에 움직여왔지? 내 감정은 어릴 때부터 어떤 것에 움직여왔지? 이런 질문은 아주 유효합니다. 사람은 진한 감정이 움직였을 때 행동하기 때문이죠. 오래전부터 동일한 대상의 감정이 움직였다면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바로 거기에 당신의 재능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과 더 잘 공감할 수 있을까? 자신의 재능을 살리려면 당신이 어떤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재능을 살리면 그런 결과가 따라옵니다. 가치관이 맞는 사람과 질 높은 시간을 보내니 수입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요. 앞에서 말한 다이어리에 일정의 스마일 표시를 해보면 자신의 강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자. 패션 업계에서 유명한 코코 샤넬은 자유를 원한다는 뜨거운 감정에서 시작해 자신의 능력을 키웠습니다. 재능을 꽃피우는 비결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온다고 합니다. 마음에 그리는 꿈과 행복 실현하기는 자신과의 약속이고 한편으로는 그 꿈을 응원해주는 가족과 동료와의 약속입니다. 돈에 강한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고 자신의 재능을 키워갑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좋은 목소리로 찾아뵙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좋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어설픈 제 영상을 또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